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1, 2월 기본 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모두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간단하게 OT 좀 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이제 문제식 우리가 이제 그 초수 또는 이제 재수 입장에서 1, 2월 이제 기본 이론을 듣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용어 때문에 굉장히 생소합니다. 생소하다는 것은 이제 낯설다는 거죠.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학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어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학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런 걸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뭐 어떤 뭐 클래스에 한 100명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얼굴 형태와 이름을 다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고 또 생소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자주 접촉하다 보면 자주 반복적으로 접촉하다 보면 얼굴도 이제 기억하게 되고 이름도 기억하게 되죠. 하물며 이제 이 교육학이라는 전공 영역의 용어는 굉장히 낯설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다가옵니다. 이 용어가 갖고 있는 생소함 때문에 아마 이제 교육학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좀 난해하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한 몇 달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해 주면 이거 좀 뭔가 이제 친숙하고 친숙하다 보면 이제 뭐 편하게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조금 그 어려움이 조금 누그러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육학 용어가 갖고 있는 생소함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걸 잘 참고 반복적으로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이제 좀 쉬워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어떤 어려움에 그렇게 이제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반복적으로 익히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강의 특징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지향하는 강의의 방향은 첫 번째가 구조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건물의 형태라든지 뭐 가옥의 형태를 이해하려면 전체 구조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학을 잘 이해하고 교육학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려면 우리가 이리관지라고 하죠. 하나로서 전체를 꿰뚫어 본다. 교육학의 전체 뼈대를 갖추고 있는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학 전체를 통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강의를 지향하고 여러분들도 학습할 때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구조화를 시도해서 구조화를 토대로 해서 그 전체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형성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 구조화를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은요 일단 전체가 파악하기 쉽다. 전체 쉽게 파악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억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지식의 구조다 하는 것도 개념과 원리를 구조하게 되면 이해하기 쉽죠. 기억이 오래 갑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를 구조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출제에 대한 예상도 가능해요. 실제로 이제 수업 진행하면 구조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것이 출제됐고 어떤 것이 출제가 안 됐다 할 때 다음에 얘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정도를 전체를 보기 때문에 쉽게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약을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전체를 이제 알고 있으면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내용은 많은 내용을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핵심 키워드를 파악을 해서 이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이제 교육학 논술 시험이라는 시험 성격에 맞게 공부하는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논술 시험은 교육학 논술은 6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고 두 장의 지면이 주어집니다. 그 제한된 시간에 논점이 총 4개가 나오고 영역별로 큰 논점 4개 하나씩 나오고 또 한 논점은 또 소논점으로 또 2개 또는 3개 이상의 논점이 또 주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논점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데 이 많은 논점들을 6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지면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표출해 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많은 양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의 성격에 맞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딱 쓸 수 있는 그 분량만큼만 기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작은 논점에서는
우리가 많이 써봤자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말 많이 쓰면 한 두 문장, 진짜 많이 쓴다면 세 문장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세 문장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장 정도로 이제 끝나는데 보통 대부분은 이제 한 문장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한 문장을 통으로 외울 것인가? 이것도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게 한 문장을 통으로 외우게 되면 양이 적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교육학이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공은 어떻습니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 문장 속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지 그 키워드를 파악하고 그 전체를 다 외우기는 곤란하다 그랬잖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파악했으면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말로 표현하는 게 가장 그 쓰기도 쉽고 편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말로 표현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이제 통으로 외우면 훨씬 좋죠. 그렇지만 통으로 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키워드를 파악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반드시 내 말로 표현해 보도록 하자라는 내 말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오래 기억이 되고 또 표현하기도 쉽습니다.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도 쭉 읽어보시고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 했을 때 이 문제 내가 답을 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줄, 두 줄 정도씩 쓰게 되죠. 그죠? 하나 작은 논점마다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말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문장에서 어떤 부분이 키워드인지를 이제 설명드립니다. 또 그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고 그걸 여러분들의 말로 자꾸 중얼중얼 해보셔야 됩니다. 중얼중얼.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전체를 파악하고 이제 키워드를 끄집어내서 내 말로 표현하면 이제 끝입니다. 그냥.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공부의 양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 객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되죠. 무조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암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다시 인출해야 되는 거죠. 그 인출까지 암기와 인출이 이제 요구되는데 특히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암기하는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암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 암기 방법도 중간중간에 이제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죠. 강의 계획은 이제 프린트물을 살펴보면서 안내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프린트물을 보시면 이 강의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2월 8주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고요. 1주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강의가 진행되고 이제 인강 언어로는 이제 아마 월요일 강의가 화요일로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하루 밀려서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주는 이제 교육 과정을 완성하는 주입니다. 교육 과정 그러니까 이제 오늘 월요일하고 내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교육 과정이 이제 끝납니다. 끝나나 이제 OT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부만 다음 주 2주로 넘기게 될 거고. 그다음에 2주는 이제 교육 심리학. 교육 심리학은 이제 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2주에 걸쳐 진행이 되고 교육 방법론 역시 2주에 걸쳐서. 그다음에 5주는 이제 교육 평가, 생활지도 상담, 교육 행정학은 좀 더 양이 많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통으로 한 2주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고. 나머지 이제 8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교육 사회학, 교육 사철학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뭔가, 가장 중요한 분과 영역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중요한 영역인지 잘 몰라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교육 행정학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육 행정. 교육 행정학은 교육학 논술 시험이 도입된 이래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출제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행정학을 못 잡으면 절대로 고득점 못 받습니다. 교육 행정학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교육 과정, 교육 방법론, 교육 평가 요 세 가지가 차순위로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총 4가지 영역입니다. 교육 행정학, 두 번째 교육 과정, 교육 방법론, 교육 평가. 이렇게 4가지는 기본 이론에서는 기본 이론 바라서 확실하게 잡아주죠. 확실하게.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지 나중에 좀 덜 중요한 영역을 공부하는데도 크게 부담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게 되면 나머지도 잘 안 잡혀 있는데 얘가 중요한 영역이 좀 골격인데 이 골격의 영역이 잘 안 잡혀 있으면 나중에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바라서 여러분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1, 2월 끝내서 1, 2월 만에 내가 합격에 도달할 수 있는 점수를 받겠다? 이거는 정말 무리입니다. 그렇게 되기란 쉽지가 않죠. 어쨌든 시험 긴 레이스 중에서 이제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걸 계속 반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윤곽 익히고 핵심 키워드라도 확실하게 잡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요한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공부하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다음 공부할 때는 좀 덜 중요한 것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네 가지 영역이 제일 중요하고 네 가지 영역 중심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아마도 내년에 올해죠. 올해 말에 요 네 가지 영역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 비골 아래를 보시면 비골 안에 이제 첨삭 과제가 나와 있죠. 첨삭은 이제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 첨삭 과제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첨삭 과제에 답안을 써서 다음 시간 올 때 제출하시면 되겠고 인강생분들은 이제 특별히 그 우리 카페 인강 그 게시판 첨삭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교육 과정, 중요한 영역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첨삭이 진행됩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과제가 주어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답안을 써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주 정도에 보시면 이제 교육 방법론에 대한 과제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5주 교육 평가에 대한 과제, 6주에 교육 행정학에 대한 과제, 이렇게 중요한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안을 작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과제가 주어지고 이제 첨삭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설 연휴 휴강 4주일, 3주가 끝나면 이제 4주차 때 설 연휴가 있죠. 저는 뭐 여기서 강의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때는 이제 쉬게 되는데 1월 27일, 28일인가요? 아마 월화 이틀 쉽니다. 월화 이틀 쉬면 이제 1월이 4주고 2월이 4주고 총 8주이기 때문에 한 주가 모자르죠. 모자르기 때문에 3월 첫째 주까지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 4월 강의는 3월 둘째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어쨌든 1, 2월 강의는 3월 첫째 주까지 진행되고 가운데 4주 차째는 설 연휴로 인해서 휴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부 활동 잠깐 보시면 월화반은 이제 정규 강의가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 1시 반이 이제 끝나면 정규 강의는 끝납니다. 그럼 집에 돌아가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뭐 돌아가시지 마시고 남아서 그날 배운 거는 그날 공부를 하시고 집에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1시 반부터 이제 식사하시고 식사는 이제 자율적으로 하시고 1시 반부터 이제 공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 공부하시다가 한 5시나 6시 정도까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집에 돌아가는 게 좀 어떨까 싶은데 그 이제 이 중간에 제가 이제 1시 반에 이제 끝나니까 보통 한 4시 정도, 4시나 5시 정도, 4시를 전후해서 제가 들어와서 암기 테스트를 해요. 그 4시까지, 그러니까 1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4시까지, 또는 4시, 뭐 4시 반 정도, 그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쳐서 그날 배운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암기는 나중에 해도 된다.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안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컴퓨터도 아니고 절대로 안 돼요. 암기가. 근데 양이 적으면 돼요. 근데 양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헉헉거립니다. 헉헉. 전공도 기다리고 있죠. 교육학만 합니까? 교육학만 해도 양이 많은데 그러니까 암기를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어차피 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외우고 또 잊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외우고 또 잊어버리고 외우고 또 잊어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챕터가 나가면 그 챕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1, 2월 강의했죠. 3, 4월 강의 1, 2월 또 했던 걸 또 간단하게 반복하면서 또 심화 진행하고 그 다음에 5, 6월, 7, 8월 계속 5, 6월부터는 그 3, 4월까지 했던 내용을 전부 다 다시 반복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모의고사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내용에 대해서 또 한 번 반복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앞두고 하루 특강 한 몇 시간 전에 걸쳐서 또 한 번 또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거든요.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휘발성이 강하고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복할 때 처음부터 아싸리 그냥 외우기 시작하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외우자.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는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외우세요 그냥.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외워지는데 그 용어가 생소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해가 안 돼도 자꾸 외우려고 하십시오. 그럼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제서야 이제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예, 그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 공부할 때는 그냥 무조건 어느 정도만 이해가 된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 해도 그냥 외우고 보자. 이렇게 계속 외우고 반복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우고 나서 제가 들어와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타일러의 그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하고 그 개발 절차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암기를 해서 제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하려면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쉬는 시간 또 활용을 잘 하십시오. 쉬는 시간 우리가 쉬는 시간 정기적으로 15분 정도 쉬는데 잠깐 이제 화장실 다녀온 다음에 바로 시작하십시오. 공부를 바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쉬는 시간 이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보면 공부를 한 지 1시간부터 망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되기 전에 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망각이 시작되기 전에 딱 외우기 시작하면 잘 안 잊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또 전체 내용을 또 외우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리고 이제 또 그 스터디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이제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하는 게 나은가 잠깐 설명드리면 월요일 오전 교육학, 화요일 오전 교육학 강의 듣죠. 오전 교육학 강의 듣고 오후에 그 강의 들은 내용을 모두 복습하고 집에 간다. 오후 한 뭐 6시 정도까지면 아무리 물론 6시 정도까지 못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못 외워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제 경험상 맨 꼴등으로 외우고 정말 못 외워서 그날 못 외워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수석 합격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못 외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빨리 외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나중에 문제고 나중에. 그러니까 못 외운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십시오. 계속.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올해 이제 우리 제 카페 보면 이제 뭐 고맙다고 인사글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이제 글 올리는 분들이 이제 많고 또 개별적으로 연락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발표를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를 하더라고요. 10시쯤인가? 발표하자마자 전화했나 봐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만점 맞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지도 잘 몰랐는데 또 한 번 또 전화 오고 선생님 만점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카페에 이제 하나씩 글이 올리고 시작해요. 만점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19점, 20점이 되게 많아요. 교육학에서 19점, 20점 맞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 18점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18점 정도로. 근데 19점, 20점들 되게 많고 거기만 뭐 1차 합격했다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뭐 한 3페이지 이상 이렇게 쭉 글들이 있던데 그거 말고도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뭐 19점 맞았다, 20점 맞았다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합격성이 되게 많아요. 아마 이제 저는 이제까지 강의를 하면서 좀 느끼는 게 그 합격률이라고 그럴까? 강의 듣는 분들의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한 여기도 아마 60, 70% 이상 내년에 반드시 여기서 60, 70% 이상은 그냥 합격하고 들어간다고 그러고 저는 좀 그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오시면 교육학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지 않을까? 제가 책임을 갖고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전공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어요. 전공 때문에. 근데 너무나 아까운 게 선생님 교육학 만점 맞았어요. 19점 맞았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예? 왜 떨어졌지? 전공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공. 초수분들도 많아요. 초수분들도. 참 특이한 게 정말 못 외웁니다. 그렇게 못 외우는데 초수인데 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아무것도. 그냥 그러니까 정규 사범대학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교육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뭐죠? 교직이수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그 교직이수를 했기 때문에 교육학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요. 굉장히 생소하고 그런데 초수인데 당당히 20점 받았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럼 자기도 어떻게 해서 맞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뭐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제 기억에 나는 분은 재작년에 그 어떤 선생님은 뭐 암기 이제 테스트 할 때 보면 이제 조금 일찍 외우신 분도 있고 늦게 외우신 분도 있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제 검사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집에 맨 나중에 갑니다. 맨 나중에 가시더라고요. 끝까지 남아서 그날 배웠던 거 무조건 복습하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저한테 테스트 받고 또 혼자서 뭐 정리하든지 혼자서 정리하고 뭔가 또 공부 복습하고 또 집에 돌아가시는데 다 돌아가시고 나중에 그분 혼자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1, 2월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공부할 게 있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석했나 차석했나 그랬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일단은 참고 견디세요. 딱 1년만 참고 견디십시오.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설령 1년은 합격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는 1년은 합격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일단은 공부 방향은 오전 교육학 강의 끝나면 오후 6시까지는 내가 교육학 끝내겠다. 그날 배운 거. 그 다음에 저녁은 전공 들어가겠다. 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강의, 오후 복습, 암기 끝내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전공 들어간다. 그 다음에 수, 목, 금, 토가 있죠. 그죠? 수, 목, 금, 토 4일간 일요일 날은 조금 쉬어줘야 되니까 4일간 수, 목, 금, 토 이때 또 교육학부터 먼저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전공 공부. 교육학 공부할 때 이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한 1, 2월 정도는 3시간 정도씩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시간에 3시간 정도 할애해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공부했던 그 내용 있죠. 이 내용을 복습하는 거예요, 다시.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수목에 또는 수목금 이렇게 해서 수목이나 수목금 해서 월화 내용을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딱 쪼개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거를 이제 수요일하고 화요일 거를 목요일 하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월화 수목 또는 수목금 수목 또는 수목금 이렇게 하나 쪼개고 그 다음에 토요일 있잖아요, 그죠? 토요일 또는 금토 여기 또 한 번 쪼개서 또 한 번 복습. 그러니까 그리고 일요일 있죠. 일요일은 이제 3등분해서 한번 뭐 이제 1등분 정도 쉬고 2등분 중에서 또 일부분을 또 교육학에 또 한 번 복습, 전체 복습, 전체 짧게. 근데 다 복습 못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복습하고 나머지 또 전공도 마찬가지. 전공도 이렇게 하십시오. 전공도 쭉 일주일치 몰아서 다시 토요일날 뭐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지 일요일에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쭉 전체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중요 사항들 체크하면서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복습을 몇 번 합니까? 최소한 하나, 둘, 세 번, 네 번 하잖아요, 그죠? 맞죠? 월화 한 번 복습하죠, 수목 복습하죠, 금토 복습하죠, 토요일날 전체 한 번 더 복습하죠. 네 번 하잖아요, 일단. 4번 동안 복습하고 암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주도 이제 그 다음 주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 심리학 나간다. 교육과정 끝났죠. 교육 심리학 들어갈 때 교육과정 또 복습하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 날 교육 심리 들어갔습니다. 월요일 교육 심리들하고 월요일 그리고 이제 오후에 그 배운 것들을 먼저 복습하고 한 1시간이나 잠깐 짧은 시간 동안 교육과정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쭉. 그리고 또 다시 저녁에 전공 들어가고 또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화요일 날 배웠던 내용을 오후에 복습하고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그때 교육과정 다시 복습. 교육과정 지금 몇 번입니까? 벌써 이렇게 하면 5번, 6번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수목, 금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다시 또 총정리. 그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 교육심리 두 번째 들어간다. 두 번째 내용 들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과정하고 교육심리 첫 번째 내용 다시 복습해주고 그날 배웠던 거 다시 교육심리 두 번째 내용 복습. 근데 이제 이때부터 양이 너무 많아지죠.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이게 부담이 된다 하시면 3개를 동시에 공부를 진행하는 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하나를 떨구세요. 하나 떨구고 2개를 중심으로 되면 3개 하고 어려우면 하나 떨구고 2개를 복습해 나가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주도 역시 3개까지 되면 3개까지 하시고 안 되면 하나씩 떨구면서 2개씩 이렇게 복습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 들고 마지막 8주차 되면 우리가 이제 앞부분 교육과정, 교육심리는 이제 여러 번 보게 되는데 교육행정이나 교육사회가 이건 뒤에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복습을 못하게 되죠. 이거는 3, 4월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3, 4월에 교육과정 들어갈 때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행정, 교육사처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날 배웠던 것도 이렇게 하든지 그날 공부했던 거 복습하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순환시켜 나가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죠. 전공도 마찬가지로 전공도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초반기에 이제 교육학에 투자를 조금 많이 해놓는 게 후반기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후반기에는 전공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공 점수 올리기보다는 교육학 점수 올리기가 훨씬 쉬워요. 교육학은 어떻게 보면 전공보다 양도 좀 적은 편이고 또 뭐 공부하면 공부한 대로 점수가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도 초반기에 조금 교육학을 잡아 놓으면 후반기에 심리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서 전공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학의 공부 시간은 점점 줄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이론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후반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전공에 좀 더 몰입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교육학과 공부에 그러니까 교육학과 전공에 비율을 어느 정도 써야 될까요? 이거는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공에 조금 취약하신 분들은 전공에 조금 더 투자하시고 교육학에 취약하면 교육학에 투자하시고 둘 다 취약하면 점수가 20점 대 80점이니까 2 대 8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 시간을 이제 할애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카페가 있죠. 카페 주소가 있는데 여기 카페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질문도 할 수 있고 좋으니까 회원 가입하십시오. 회원 가입할 때 뭐 정회원 그 등급란도 있고 우수회원 등급란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수회원으로 바로 등급하시면 됩니다. 우수회원으로 등급 신청해서 하면 이제 여기 관리자가 이제 등급해드릴 겁니다. 인강생 첨삭 안내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인강생분들은 그 다음 카페 이제 제 카페에 우수회원 등급한 다음에 1, 2월 교육학 논술 연습이라는 게시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다가 과제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첨삭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 좀 간단히 말씀 안 드렸네. 마음가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야 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일단 반복학습이다. 반복인데 이거를 이제 무한히 반복하자는 무한 반복. 머리에 딱 박으십시오. 무한 반복. 계속 반복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또 외우고 또 잊어버리고 또 외우고 또 잊어버리고 외우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수업할 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시험장에 갔더니 이제 말이 떠오르더라, 뭐 생각나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반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로 한다면 두 번째는 직강을 듣는 분들은 직강을 듣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좀 당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결석하지 마십시오. 결석. 개근하잖아요. 개근. 결석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직강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규칙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딱 일정한 시간에 와서 규칙적으로 공부하겠다. 근데 한번 결석해버리면 규칙이 깨져버립니다. 이거 다시 보완하려면 또 인강을 인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결석하지 말자는 똑같은 의미인데 인강생분들은 이거 어쨌든 똑같은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거 규칙적으로 공부하시는 인강생분들도 시간을 딱 잡으셔야 돼요. 직강처럼 이동을 하지 않지만 이제 이동해봤자 이제 컴퓨터로 이동하겠죠. 이동하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시간에 반드시 컴퓨터를 켜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에 이래서 9시 반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강생분들은 나름대로 9시 반부터 직강 수업이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하시고 그대로 지금 했던 대로 월요일 강의를 쭉 듣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강좌마다 강의 듣고 10분 또는 15분 정도 쉬고 15분 정도 쉬고 또 두 번째 강의 듣고 그날 강의를 그날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오후에 우리가 직강하는 것처럼 오후에 복습해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 전공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게 인강생들에게 필요해요. 이 직강을 듣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강을 듣게 되면 상당히 게을러집니다. 컴퓨터는 컴퓨터로 놀고 있고 나는 딴짓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컴퓨터 켜놓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직강분들은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뭐 잠깐 나갔다 올게요. 뭐 1시간 정도 나갔다 올게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이 자리에 앉게 되어 있죠, 그죠? 인강생분들은 딱 그 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도 우리도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그러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세요. 이건 돼요. 근데 이 강의실 이탈하면 좀 곤란하죠, 그죠? 인강생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거나 할 때는 일어서서 강의 들으면서 무조건 그 시간을 끝내야 됩니다. 중간에 중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규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꼭 결석하지 말자.
해석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뭐 있으면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요. 요거 두 가지 조금 당부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다음 그 프린트물 보시면요. 수강생 합격 카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직강생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스터디 조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스터디 조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한다라는 부분에 체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체크해서 쉬는 시간 요 앞에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갈 때까지 앞에다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스터디를 원하는 선생님들끼리 모아서 이제 제가 팀을 조직해 드립니다. 스터디를 신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신중하게. 왜냐하면 나중에 그 다음 주에 선생님 저는 이제 안 할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선생님 저 들어갈래요. 이러다 보면 어떤 팀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들락날락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제대로 팀 조직이 안 된 팀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판단하시면 좋은데 스터디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스터디는 선택입니다. 필수가 아니에요. 스터디에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아이들 동료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잘 모르거든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내가 뭘 가르쳐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그냥 저한테 질문을 카페를 통해서 질문한다든지 쉬는 시간 저한테 질문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대학 전공 서적이 있는데 이거 읽어야 됩니까? 그걸 왜 읽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전공 서적 읽으면 이해가 될까요? 전공 서적 읽어보십시오. 더 이해가 안 돼요. 그 책을 많이 뭐 양을 늘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터디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암기 테스트 하는 것처럼 일정 분량을 정해서 암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 또는 4개 정도씩 물어보는 겁니다. 한 사람당. 물어보면 이제 그거 답변하기 위해서 여러 친구도 있으니까 좀 창피할 수도 있죠. 답변 못하면 그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약간 심리적인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부의 심리적 압박 차원에서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암기 테스트하는 식으로 진행해 나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스터디 팀을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간과 장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팀이 조직이 되면 이제 각자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프린트물 세 번째죠. 이 첨삭 과제가 있습니다. 논점 1번 백오더 설계 모형의 장단점 각각 2가지씩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날 배우면 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암기를 먼저 하세요. 내가 어느 정도 외운 다음에 그 외운 걸 다시 한번 글로 써보면 또 공부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외운 다음에 이 글로 한번 써보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게 이제 정식적으로 보면 정식적으로 이제 첨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거는 전체 논점을 주고 그것도 사례형으로 주고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단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별로 좋지도 않고 그거는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7, 8월부터 이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7, 8월 영역별 모의고사를 시행하고 9월부터는 이제 종합 모의고사입니다. 막 섞어서 어쨌든 7,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그때 논술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례 쭉 한 해 세팅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첨삭을 진행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논술이고 본격적인 첨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글을 못 써서 부담이 된다. 선생님 저 글 쓰는데 자신 없는데요. 우리가 글짓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론 쓰는 거 모르겠다. 결론 쓰는 거 모르겠다. 본론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7, 8월만 대보십시오. 그냥 쉽게 해결돼 쉽게. 서론 결론 쓰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세요.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은 그런 말 얘기합니다. 글 쓰는 것에 되게 부담이 많았었는데 모의고사를 이제 쭉 듣다 보니까 글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더라는. 다만 암기를 못해서 못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요거 쓰실 때 첫 번째 이렇게 쓰십시오. 그냥 백오더 설계 모형의 장단점 2개씩 설명을 했으니까 백오더 설계 모형의 장단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써놓고 첫째, 그러니까 다음과 같다. 장점으로는 첫째, 둘째. 그다음에 단점은 첫째, 둘째 이렇게 쓰는 거예요. 2가지씩 쓰라고 했으니까 항목을 딱 정해서 첫째, 둘째 이렇게 써주시고 그다음에 문단을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문단을 구성하는 건데 문단 구성은 일반적인 원칙이 글자 들여쓰기예요. 글자 들여쓰기. 그러니까 이 글자를 한 2-3글자 이상 들여써서 이렇게 쓰십시오. 쭉 이렇게
그 다음에 끝날 때까지 절대로 새로운 문단을 만들지 마십시오. 장점 하나 쓰고 단점 또 새로운 문단 들어써서 단점은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 하나의 논점이기 때문에 한 문단 안에서 끝내야 돼요. 한 문단.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글자 들여쓰기 하라. 두 번째, 한 문단 논점이 하나니까 한 문단 안에서 끝내야 된다. 이게 형식적인 문단 구성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것도 잘못하면 점수에 감점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 첨삭은 별로 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거는 보면 이 간단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보면 이제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내용에 오류가 좀 있거나 하는 것 간단하게 한번 지적해 드릴 겁니다. 대부분 공부를 좀 이제 복습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냥 오케이, 그냥 무조건. 이제 본격적인 첨삭이 이제 아니죠. 이제 사례형으로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 5, 6월 같은 경우 사례형 연습 좀 하고 사례형으로 첨삭이 나가고 과제가 나가고 7, 8월부터 완전 세팅으로 돼 있는 이렇게 과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된 프린트물 또 하나 있죠. 출제 경향 분석은 이런 기본서 교재에 있는데 올해 출제 경향이 이제 기본서가 이제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출제 경향이 반영이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올해 새로 사신 분은 아마 그 내용상의 변화는 없고요. 요것만 집어넣습니다. 요것만 바꿔서 여기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2020학년도 있잖아요, 그죠? 2020학년도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이니까 요거는 이제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2020학년도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 그래서 교육 심리학, 교육 과정, 교육 방법, 교육 행정, 교육 평가 빠졌죠, 그죠? 근데 교육 평가 중요해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거기에 옆에 이제 논술 유형에서 성찰일지인데 이 성찰일지는 잘못된 거고요. 성찰일지가 아니라 교사협의회입니다. 교사협의회로 바꿔주시고, 2020학년도 맨 가쪽에 논술 유형에 성찰일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성찰일지 형태가 아니라 교사협의회 형태, 교사협의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출제 경향 분석 두 번째 거 영역별로 출제 경향 분석이 되어 있죠. 2014학년도부터가 본격적인 교육과 논술이 도입된 시기입니다. 2013학년도는 이제 특수 전공분들만 대상으로만 시행된 거고, 2014학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논술인데, 쫙 보시면 교육 행정 영역 보십시오.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그만큼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 과정, 교육 방법, 그리고 교육 평가, 요 세 가지가 차순위로 중요하다라는, 딱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요 네 개 영역이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데.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프린트물 또 하나 보도록 하죠. 이제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한 4페이지짜리인가요? 예, 4페이지짜리 교육 과정, 그래서 1번 교육 과정, 교육과정 개발 절차, 꾸레레 어원 페이지 18페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합격지수 100이라는 기본서를 갖고 있는 분들 필요 없어요. 거기 있는 내용입니다. 합격지수 100으로 보셔도 좋고 교재는 이제 합격지수 100인데 이걸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 핵심 속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요거는 상하권 두 권으로 돼 있는데, 요건 한 권으로 돼 있어요. 한 권짜리입니다. 얘를 다시 정리한 거예요. 얘를 또 정리한 게 뭐냐면, 얘가 조금 양이 좀 두껍거든요. 한 권짜리인데, 얘를 또 정리한 게 요점 속석이에요. 요점 속석. 요는 양이 더 얇아요. 양이 좀 적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이 정도만 써도 훌륭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는 얘가 이제 교재인데 이걸로 보셔도 돼요. 그냥. 어차피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배경 설명들이 쭉쭉 들어있어서 전체 배경을 이해하면서 공부하기는 좋고요. 얘는 그냥 핵심만 공부하기 좋습니다. 배경은 어차피 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이해하는 거고. 근데 얘는 이제 핵심은 나와 있으니까 한 권으로 돼 있어서 보기는 좋죠. 어떤 거를 선택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쭉 1년치 가져가도 돼요. 그냥 얘를 1년치 가져가도 되고 얘를 1년치 가져가도 돼요. 아무거나. 근데 얘는 조금 부담이 돼요. 근데 너무 얇았어. 근데 얘나 얘 중도 아무거나. 근데 이거는 두 권으로 되니까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양이. 그래서 우리가 1, 2월에 3, 4월까지는 이걸로 하고 5, 6월부터는 핵심 속속으로 진행해요.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근데 1, 2월, 3, 4월 강의 들을 때 예로 듣게 되면 중요한 그 내용을 메모할 때 예 책에다 메모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또 책이 바뀌면 또 메모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불편하죠. 물론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얘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부분에 빠진 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이 책을 버리기 시작하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버려 나가면 이 책이 이제 뭐 당구나 책이 되겠지만 약간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얘를 중심으로 그 교재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 부족한 거 얘가 드리니까 부족한 거 여기다 집어넣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얘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드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상하 갖고 있는 분들은 필요 없는 거고 여기 있는 분들은 물론 이제 다 못 이거보다 사실은 이게 더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일부만 이제 추려서 이렇게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프린트 마지막 프린트 문이죠. 요점 쏙쏙 있죠. 요점 쏙쏙 이제 작년에 키워드 쏙쏙으로 나갔던 자료인데 이게 몇 페이지짜리입니까? 교육과정 하기 22페이지예요. 22페이지로 교육과정 끝이에요. 끝.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만은 공부하셔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교육과정 파트에 한해서 점수 받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이거는 제목이 요점 쏙쏙이죠. 작년에 출간된 요점 쏙쏙 교재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작년에 키워드 쏙쏙하고 뭔가 다른가? 키워드 쏙쏙에서 요점 쏙쏙 교재를 제가 만들 때 좀 표현을 조금 바꾸고 약간 수정한 게 몇 개 있고 또 일부 내용 좀 추가한 게 있어요. 근데 추가한 게 그 요점 쏙쏙 교재고 교재고 그 요점 쏙쏙 교재가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출판사에서 알면 난리 납니다. 교재 지금 판매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드리고 있는 거잖아.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한 1, 2만 원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1, 2만 원씩 다 드리는 거냐.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많이 알면 곤란하죠. 엄청나게 좀 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이게 뭡니까? 편하게 갖고 다니면서 보라는 거예요. 편하게 갖고 다니면서 이동할 때, 식사할 때, 친구 만날 때 이거 들고 다니는 거냐? 그러면 교육과정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최신 교재다. 이 학교 지수 그 다음에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왔으니까 얘가 가장 최신 교재. 표현이 조금 어눌 하면 얘를 보면 돼 그냥. 얘가 최신 교재. 여러분 선물입니다 그냥 1, 2월부터. 근데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로 출력하셔도 되는데 출력하면 잉크하고 이제 종이값 생각하면 교재값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강생 분들은 출력하시던 이 교재를 사든 아니면 이 책으로 그냥 하시든 하면 되는데 출력하는데 부담이 없는 분들은 출력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들고 다니시면 돼요. 작년 거 사용해도 되느냐? 작년 거 사용하셔도 돼요. 됩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이 질문하시길래 제가 여기다가 다 정리했는데요. 선생님 작년 거 봐도 되냐고 질문하시길래 해도 됩니다. 돼요. 표현 뭐 일부 조금 달라지면 뭐 어떻습니까? 중요한 키워드만 다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뭐 자료가 상당히 많죠. 자료는 버리셔야 됩니다. 빨리. 자, 오늘 자료 중에서 꼭 가져갈 자료는 뭡니까? 요점 쏙쏙 요거 하나. 그다음에 과제. 나머지는 그냥 버리시면 좋겠고 자료를 많이 쌓아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료를 빨리빨리 버려요. 취사 선별해서 빨리빨리 버리고 가능하면 자료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공부할 때마다 자료를 줄여 나가야 돼요. 공부할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자료 자꾸 수집하는 분들이 있는데 수집한 다음에 다시 다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고 필요한 것만 딱. 그 다음에 1, 2월 형사평가가 있죠. 요것도 이제 쭉 한번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질문 이게 이제 암기 테스트 할 때 사용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한 다음에 이걸 또 문제를 보고 내가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말하지 못하면 X. 말은 하는데 좀 어눌하다, 잘 모르겠다, 세모 해갖고 X 세모 친 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또 공부 끝났으면 또 이거 버려요. 이거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좋겠고 요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습니다. 책 찾아보면 다 있는 거니까 별도 설명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시간이 뺏기니까. 자, 됐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교육과정부터 진행하도록 하죠.